자, 다음은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 맥락은 계속 잡혀야 돼요. 취소 소송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항고 소송이죠. 항고 소송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행정 소송이죠. 행정 소송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소송과 심판 앞에서 쟁송이죠. 행정쟁소법 앞에 카테고리는 뭐다? 앞에 카테고리는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구제법 중에서 대의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송, 그 중에서도 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종류 중 처분이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유, 무효사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이건 나중에 배워요. 처분이 취소사유일 때 제기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이고, 이런 소송의 구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송요건 플러스 가구제를 신청하고 적법한 소재기면 본안판단, 지금 본안판단이 나온 겁니다. 본안판단이 끝나면 마지막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효력으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본안판단은 본안심리라고도 부르죠. 심리는 과정을 의미해요. 심리를 거쳐서 나중에 본안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안판단의 대상은 소송물이에요.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 이걸 청구라고 쓰기도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소송물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판결서 주문에 처분의 위법성이 표시되고 주문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확정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처분의 위법성이, 잘 보세요. 본안 판단의 대상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인데, 처분의 위법성은요,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위법과 적법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갖췄을 때만 처분은 적법해져요. 따라서 만약에 처분의 적법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위법해집니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의 적법 요건을 판단해요. 처분의 적법 요건은 주형 전례, 교과서에서는 순서를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시험에서 나중에 보면 절차상하자와 내용상하자가 주로 많이 문제가 돼요. 자, 주형 전례. 처음처럼 권한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자의 무권한 자의 처분은 나중에 보면 견해 다툼은 있지만 보통 무효 사유로 봅니다. 처분의 무효 사유는요,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취소 사유는 효력은 있습니다. 하자는 있지만 효력은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통상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하지 않으면 이걸 문서주의라고 부르는데, 문서주의에 위반하면 이것도 무효 사유로 봐요. 최근에 사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처분 방식에 관한 이 문서주의는 행정절차법 24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는요, 개별법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죠.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얘가 특별 규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법에서 일정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행정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별법에 없는 절차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에 처분의 내용에서는 법률 유보원칙, 유보는 나중에 배우는데 연상 단어는 근거입니다. 유보라는 말이요, 올라서 있다라는 근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밀어둔다는 유보가 아니라 올라타 있다, 근거라는 의미가 있죠. 법률 위원칙은 위반. 무슨 말이냐면 법률이 행정보다 더 위에 서 있으니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근거고 얘는 위반이에요. 특히나 행정은 성문법, 성문화되어 있는, 즉 문자로 성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문법에도 위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취하고 있어요. 독일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한테 법이 연결됐기 때문에 법이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걸 계수한다고 불러요. 우리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헌법이든 법률이든 다 문자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도 있습니다. 이게 법 이면에 있는 정당한 이성인 조리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불문법에 속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일반 원칙을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에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했지만 우리가 왜 불문법이라고 부르냐면 이건 확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즉 행정기본법에 일반 원칙이 규정돼서 일반 원칙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요, 이건 헌법상 일반 원칙이에요. 법률에서 인정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헌법에 숨어 있어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원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암기해놔야 돼요. 이런 일반 원칙은 비평자신부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 줄여서 우리가 신의칙이라고 많이 써요. 이건 민법의 원칙이 넘어온 것이죠. 비례 원칙이 파생법리를 파생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일반 원칙이 되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행정법의 원칙도요, 일반 원칙과 파생 원칙이 있으면 파생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은 이익형량 원칙, 나중에 배워요. 이익형량 원칙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때 적용되는 원리인데 아직 이런 용어가 지금 다 낯설죠. 나중에 다 배워야 됩니다. 형량명령 원칙은 이거는 행정계획 분야에서 적용되는 비례 원칙에 적용된 하나의 예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평등원칙, 자기호소 원칙. 평등원칙은 자기호소 원칙의 일반 원칙이에요. 따라서 자기호소 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입니다. 파생원칙 또는 파생법리.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죠. 따라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면 여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면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은 실권의 법리와 확약의 법리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은 부당하게 다른 조건을 결부시킬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법률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건 불문법원으로서 법률 원칙 위반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법률 요구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의 상위 카테고리를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리 또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런 법은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되는데 법치 행정 원칙에 위반이 되면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 요구 원칙 위반은 위법, 법률 요구 원칙 위반은 위법이 돼요. 알아두십니다. 이런 것들 흐름을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취소의 부당 판단은 소송물을 판단하는데 취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분의 위법은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해요.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적법 요건은 주형 전례가 있어요. 주체는 행정청이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개별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의 내용은 법률 요구 원칙,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할 때도 있고요. 법률 우위 원칙,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성문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요. 불문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는데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주관식 사례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항상 나와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비평자신부, 신의칙이 있다. 그리고 이런 비례원칙의 파생법리로 이익형량과 형량명령 원칙이 있고 평등원칙의 파생법리로 자기구속 원칙이 있고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법리로 실권이나 화계의 법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모든 법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이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지금 행정법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웁니다.
법이 처음이신 분들은 낯선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판례를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판례 번호 같은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난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적극설, 소극설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자, 지금부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에서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법원 행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경감승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기본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하나의 공식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암기 카드를 만듭니다. 앞장, 뒷장. 앞장은 이 부분에 출처를 바뀌는 거예요. 출처. 뭐 어떤 교재에 몇 페이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제목. 예를 들면 소송물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그럼 소송물의 개념 정의는 뒷장에 써 있는 겁니다. 원고의 소송상 주장. 그리고 소송물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고 판결서 주문이 되고 그리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카드를 쭉 만들어 놓고 한번 일어났다 앉을 때마다 카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장의 제목을 보고 내용이 떠오르면 왼쪽, 안 떠오르면 오른쪽 카드를 분류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뒷면을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차 한잔 마시고 다시 공부하고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분류 작업하고. 자,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것이 개념은 빨리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암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서브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면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하루에 막 10번 이상씩 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줘서 행정법이 개념이 잡히면 금방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 들을 때도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암기 카드로 꼭 만드세요. 암기 카드를 만들고 날마다 암기 카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뒤에 내용이 연상되면 왼쪽, 모르면 오른쪽. 이거 3분 내에 끝냈어요. 3분만 내. 그리고 오른쪽 내용은 뒤에를 읽어보는 겁니다. 기본 강의 나갈 때는 그 작업을 하고 개념, 그리고 제가 이제 맥락을 가르쳐 드릴 때가 있어요. 도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도표 같으면 출처를 적어 놓고 박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박스로. 박스. 그리고 이 답은 뒷면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행정법의 어떤 구분. 그러면 세 가지 뭐였어요?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여기는 두 가지 뭐 있었어요? 행정주의, 법정주의, 행정관원, 법정주의. 그리고 일반 행정작용법, 작용법에는 뭐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소범자, 규율 대상.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적는 겁니다. 행정구제법에는 다시 행정쟁송, 손해정보, 기타. 행정쟁송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정보에서는 위법할 때 손해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 기타는 헌법소원, 공법성 결과재고 청구.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올 정도로 도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틀이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해서 저절로 떠오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절로 연상 될 때까지 반복한다. 그래서 저절로 연상되면 저절로 암기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연상될 때까지 그냥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기본 강의를 들을 때 행정법의 개념과 틀, 논리와 맥락이 잡히면 행정법은 금방 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